문정희 시인의 율포의 기억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까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뻘밭의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연 구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예요. 그럼 우리가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자, 과거 경험에 대한 화제 회상인가요? 일찍이니까 시적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나요? 어머니가 나를 바다로 데려간다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으로 볼 때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존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소금기 많은 푸른 물, 이건 그냥 바다 그 자체죠. 어떤 바다의 객관적인 속성이고요. 근데 이거는 화자에게 어떤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 주지는 못했다. 아니었다. 그럼 뭔데? 자, 부정적 서술을 통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단어는 어떤 거죠? 그렇죠. 뿌리 뽑혀죠. 이게 뿌리가 뽑히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삶의 거주지 내지는 삶의 기반이 사라지거나 좌절함으로써 없어짐으로써 매우 위태로운 상태일 때 우리가 뿌리 뽑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객관적 사실은 썰물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 뿌리 뽑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감 때문에 어떤 고단한 삶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뿌리 뽑힌 밀려나갔어 바다가. 근데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생명의 속성이죠. 움직이고 살아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검은 뻘밭은 살고자 하는 삶의 현장이 되겠다. 뻘밭의 위협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누가? 어머니가.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 한마디로 뭡니까? 살고자 하는 생명력을 지닌 존재들의 어떤 역동성이겠네요. 어머니가 화자를 바다로 데려간 의도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행부터 6행까지 뻘밭에 사는 것들에 대한 관찰이죠.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잠깐 두 개 봐야겠다. 먹이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안식, 삶에 대한 어떤 음식,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은 무릎을 꺾는데요. 무릎을 굽히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꺾어요. 자, 이 말 자체, 단어 선택이 되게 과격해 보여요. 그죠? 그래요. 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을까? 고달픈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왜 허리를 깊게 굽힐까? 고달프죠. 자, 단어 선택이 되게 과격하면서 자, 무너져가고 사라져가는 꺾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일까 또 하나 일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문형 어미를 쓰고 있죠.
그래,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무릎을 꺾는 삶, 허리를 굽혀야 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뭐예요?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되지? 라고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7행부터 10행까지는 고달픈 삶을 사는 존재들에 대한 의문이에요.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관찰. 관찰에서 뭐죠? 의문으로 넘어갔다. 관찰에서 의문. 그 다음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한 해조음, 바닷소리예요. 바다의 객관적인 속성이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해요.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처음하고 끝이 같네요. 그죠? 숨이 상관적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변형된 숨이 상관적 구조고요. 화자가 깨달음으로 도달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시어 사용 과격해. 고단한 삶의 현장이죠. 각혈하들이세요.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단어? 성자처럼이죠. 즉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태도, 무릎을 꺾는 태도를 뭘로 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성자와 같은 삶이라고 본 거죠. 경건한 삶이라고 본 거죠. 즉 고단한 삶을 현실을 이겨내는 존재들의 어떤 성스러움과 이에 대한 화자의 예찬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게 이 시의 주제, 핵심 식구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시는 기본적으로 관찰과 의문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행부터 17행까지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의 생명력에 대한 예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성격은 체험적이었죠. 그렇죠? 회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찰적이다. 자, 주제는 뻘밭을 보았던 경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느끼는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다.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개성적인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하면 대조적인 이미지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푸른색과 검은색이 있었네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흔히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 내지는 희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은 부정, 죽음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푸른색은 바다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으로 검은색은 삶과 생명의 현장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푸른색은 어떤 화자에게 느낌을 주지 않는, 깨달음을 주지 않는 무의미한 이미지로 본다면 검은색은 삶에 대한 경건한 태도와 통찰을 드러내는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보편적인 이미지에 대한 인상 내지는 기본적인 통념을 뒤집어 엎은 그러한 이미지 사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술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관찰, 그 다음에 의문, 그 다음에 깨달음, 요 세 개의 시상 전개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맞죠? 관찰, 의문, 깨달음 때문이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과거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평서형 종결 어미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관찰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자,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관찰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아, 그랬구나. 의도형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얻고 깨달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문정희 시인의 율포의 기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